자, 9페이지 11번째 글자부터 또 같이 해보겠습니다. 따라하세요. 품팔이고. 품팔이가 뭔지 아시죠? 품팔이라는 것은 나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돈을 받는 거. 어떤 정상적인 일보다는 이제 주로 그 알바 같은 거. 뭐 이런 게 이제 품팔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상적인 일도 결국은 노동력을 제공하고 돈 받는 일을 통틀어서 품팔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품팔이고. 자, 여기 집 호자가 있고요. 집 안에 새 추자가 있습니다. 새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집에 새가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수확을 해서 이 벽지들을 이제 마당에다가 멍석 깔아놓고 말려요. 지나가는 사람은 그게 있는지 모르는데 하늘을 날아다니는 참새에게는 그냥 보입니다. 그럼 날아가다가 어이구 저기 벽지가 이게 웬 떡이야? 우르르 내려앉아서 그걸 쪼아먹죠. 그렇다고 그거를 젊은 장정이 거기 앉아갖고서 새 쫓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애들이나 이제 힘이 좀 딸리는 노인네들이 마루에 앉아서 그 새 쫓는 일을 주로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일만 시키고 그냥 입 닦을 수 없죠. 용돈이라도 좀 줘야 됩니다. 자, 가겠습니다. 품팔이고. 그래서 집안에 새가 들어오는 요 새를 쫓는 일을 하고 약간의 돈을 받는 거. 이거를 뭐 한다 그래요? 품판다 또는 품팔이 한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돌아볼고. 그러면 이 집안에 머리 되는 사람이 그 품팔이 하는 일을 시켜놓고서 나몰라라 내버려두면요, 이 일도 안 하고 맨날 놀아요. 새가 다 쪼아먹습니다. 자, 다시 한번 돌아볼고. 이 집을 책임져야 하는 이 머리 되는 사람은 요 품팔이 하는 사람이 새 쫓는 일을 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중간중간에 잘 뭐 해봐야 된다? 돌아봐야 된다. 자, 계속 가죠. 열개. 여기서 개자는 아이의 개자가 아니라 여이의 개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계몽 그러죠? 이럴 때 열개자를 씁니다. 근본 바탕을 열어준다. 그렇다고 그래서 이걸 읽을 때 근본 바탕을 열어줄 개 하기는 좀 그렇죠. 그래서 보통 열개로 합니다. 다시 한번 열개. 집안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정말로 훌륭하게 다스려야 되겠어요. 당연히 이 집안에 있는 높은 사람이 이 사람을 다스려서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에 단편 지식만 이 사람에게 익히게 하는 거, 이거는 당장 눈앞에 좋은 것 같지만 멀리 보면은 큰 이득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탕을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집안에 있는 사람을 정말로 잘 되도록 다스리는 방법은 이 사람이 많은 학문과 이 세상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근본 바탕을 뭐 해줘야 한다? 열어줘야 한다 해서 열개자가 됩니다. 읽어보죠. 시작. 열개. 돌아볼고. 품팔이고. 원래는 이게 품팔이고지만 품살고자입니다. 품을 사는 거예요. 돈 줄 테니까 여기 와서 일을 해. 이런 의미로 품살고고요. 그 다음에 쓸 용자가 있어요. 그러면 고용 그러죠. 품을 사고 또 쓰고 이런 거를 고용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품팔 용자가 있어요. 품팔 용자, 그거는 고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고용 관계가 돼요. 이건 고용 관계, 고용하다 이런 의미로 친다면은 요거는 품을 사는 겁니다. 근데 시험에서 품팔이 고로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익히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 가죠. 나무가 있습니다. 대개, 개. 어떤 나무들? 대개의 나무들. 특별한 몇몇 빼고 대개. 흔히 우리는 대개라는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하죠. 10중 8구 이렇게 표현하죠. 이게 바로 10중 8구에 해당하는 대개의 나무들. 마음이 있습니다. 슬플 개. 똑같은 글자가 출연을 했는데 당연히 같은 글자예요. 요 모양은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글자를 먼저 알아놓을 필요가 있겠네요. 한번 요 글자만 따라해 봅시다. 이미기. 이미 결혼한 사람을 기혼, 그렇죠? 그럴 때 요 이미 기자를 씁니다. 기왕에 할 때도 쓰고요. 그렇다면 자, 요건 기초에서 배운 숨 막히다고 흰 백자의 칼입니다.
자, 사람이라는 것이, 동물이라는 것이 칼에 맞아서 얼굴색이 핏기가 가셨습니다. 하얗게 돼 있고요. 이미 숨을 못 쉬는, 숨 막히는 상태에 다다랐습니다. 칼에 맞아서. 자, 요것만 다시 따라하세요. 이미 기. 이때는 이미 죽어버린 거죠. 지 아무리 용한 의사가 와도요, 칼에 맞아서 하얗게 색이 변해서 숨이 막혀 있는 상태에서는 살펴보고 진맥을 짚어보고 늦었습니다. 어떻게 늦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거죠. 자, 그런 사람이나 동물은 한 번 죽으면 이미 늦었지만은 나무들은요 다 죽은 것 같았는데 10그루 중에 한두 그루는 살아나요. 다 죽은 것 같이 허옇게 말라 비틀어졌다가. 근데 8, 9그루는 허옇게 말라 비틀어지면 이미 늦은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대개 동물이나 사람은 이미 늦었지만 나무들은 칼에 맞아서 이렇게 숨이 막혀서 하얗게 되면은 이미 늦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10그루 중에 한두 그루는 살아나고 8, 9그루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 10그루 중에 8, 9그루에 해당하는 칼에 맞아서 하얗게 됐을 때 이미 늦어버린 요런 나무들을 어떤 나무라고 한다? 대개의 나무. 특별히 생명력이 끈질긴 나무를 제외한 일반적인 그걸 대개라고 표현합니다. 자, 마음이 있습니다. 슬플 개. 사람이 칼에 맞아서 죽었든 동물이 죽었든 나무가 죽었든 칼에 맞아서 하얗게 되고 숨이 막혀서 넘어가는 거를 보면은 기쁜 사람이 없겠죠? 그걸 생명이 하나가 또 떠나갔구나. 마음이 어떻더라? 슬프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슬플게 시작. 슬플게 대개게 슬플게 대개게 열게 돌아볼고 품팔이 고. 자, 그럼 다음 또 6글자째로 들어갑니다. 마음이 있습니다. 방자할 자. 방자한 것 이런 표현을 쓰죠. 시건방지고 버릇없고 이런 표현이 됩니다. 다시 한번 방자할 자. 가끔 보면은 어른들한테는 좀 부드럽게 좀 말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랫사람이 어른한테 말대다 꼬박꼬박하고 더군다나 아닌데요 이거 아닌데요 왜 그래요 하면서 끝까지 아주 차갑게 말대답하는 그런 사람을 보고 옛날 사람들이 보기에 이런 방자한 것 이겁니다. 차갑게 입을 벌리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어른들에게 그냥 다소곳하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차갑게 입을 벌려서 또박또박 말대답하는 그런 사람의 마음을 보고 어른들이 어떻다 그래요? 방자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말씀이 있네요. 물을 자. 묻는 것은 혼자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언가 대답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답을 안 해요. 그러면 처음에 이건 뭐지? 이건 뭐냐고. 아, 이게 뭐냐고.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이렇게 말이 자꾸 차가워지죠. 이게 바로 대답을 요구할 때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을 자. 그렇다면 요 사람을 밑에 두고 다른 사람이 말을 하는데 이 말이 자꾸 입을 벌려서 말을 하는데 그 말소리가 차가워지는 이유는 대답을 하지 않는 그것을 옆에 있는 사람이 말로 뭐 해볼 때다? 물어볼 때다. 자꾸 대답하라고 옆에서 말이 점점 차가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만 가지고서 차자가 됩니다. 원래 따라하세요. 버금차. 차자에서 자로 갑니다. 방자할 자. 물을 자. 이렇게 되죠. 불이 있습니다. 불취. 불 뗄 취. 불을 떼는 겁니다. 불 앞에서 사람이 입을 벌려서 하는 일이 있어요. 주로 앞에 불이 타는데 불이 자꾸 꺼질라 그래요. 그러면 사람 본능이 이거 살리고 싶어요. 쉬쉬 소리 들립니까? 마이크에서. 자, 가겠습니다. 자, 불 뗄 취. 주로 사람들이 불 앞에서 입 벌려서 하는 게 바로 뭐 하는 거다? 불 떼는 거다. 그래서 불을 떼서 밥을 먹이는 일을 취사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공원 같은 데서 함부로 취사하면은 벌금 30만 원인가 냅니다. 예, 취사 금지 이렇게 되죠. 불 뗄 취. 자, 읽어보죠. 시작. 불 뗄 취.
물을 자, 방자할 자. 계속 가죠. 자, 편지 찰. 자, 또 어거지 한글 한번 만들어 볼까요? 편지 뭐예요? 찰. 요렇게 해서 조금 힌트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편지 찰. 편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편지 중에서도요, 대충 잃어버리면 말고 다시 쓰지 뭐, 이 정도 편지가 아니라 이거는 잃어버리면 큰일 나, 꼭 이건 새겨놓고 오랫동안 중요하게 써야 돼 하는 그러한 이 내용물이 담긴 거를 편지 찰자로 씁니다. 서찰. 그죠? 또 우리 그냥 종이에 써서 가슴팍에 붙이는 게 아니라 빳빳한 플라스틱이나 나무에다가 이름을 새겨서 여기다 붙여 놓습니다. 책상 앞에 놓고요. 명찰. 그러죠? 그럴 때 이걸 씁니다. 자, 다시 한번 편지 찰. 그래서 이 글자가 지워지지 않도록 나무에다가 붓으로 쓴 게 아니라 갈고리를 가지고 나무에다가 지워지지 않도록 새겨 넣은 중요한 내용물이 있는 그것을 뭐라 그런다? 편지라고 한다. 주로 이제 실제 나무에다가 글씨를 새기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옛날에 여러분들 삼국지 같은 거 보면 그렇습니다. 그 제갈공명이 많은 참모들을 두고요, 전체적인 시스템 계획을 쫙 짜요. 종이에다가 써놓고 너 이거 해. 안 그랬습니다. 비 오고 전쟁통에서는요, 종이에 쓰면 망가지죠. 젖고.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니까 나무 조각에다가 글씨를 탁 새겨 넣습니다. 밟아도 깨지지 않도록. 왜? 수백 명의 목숨이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 서찰을 넘겨줍니다. 그러면 그거 들고 다니면서 오늘이 그날이니까 오늘은 여기를 쳐야 되겠다. 이렇게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중요한 게 바로 편지 찰입니다. 자, 계속 가죠. 절찰. 같은 찰자가 되겠네요. 자,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를 베었습니다. 뭘로? 칼로. 이런 얘기죠. 자, 칼이라는 것은 살생유택을 굉장히 또 생명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절에서는요, 살아있는 생명체를 함부로 칼로 죽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나 동물을 베는 데 쓰지 않고 오로지 칼을 쓴다면 나무를 베는 데만 사용했던, 그만큼 생명을 소중히 여겼던 곳이 바로 어디였더라? 절이었더라. 아니 선생님, 그러면은 나무도 생명인데 아까 슬플 개자 보면은 나무가 죽어도 슬프다면서요. 그 나무는 베면 안 되잖아요. 당연하죠. 그래서 자, 똑같이 베다의 나무에, 요번엔 창입니다. 요렇게 해놓고 여기다 점을 찍어놓고 따라해 보세요. 죽일 살. 자, 창으로 나무를 뱉는데 산나무를 죽이는 거예요. 산나무라는 증거가 여기 점이 있는데, 나무를 창으로 베면은 어떻게 해요? 나무에서 진액이 나오죠. 이건 살아있는 나무를 베기 때문에 죽일 살자가 되는 거고요. 요거는 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살아있는 나무도 웬만해서는 칼로 나무를 베더라도 살아있는 나무를 베는 게 아니라 이미 다 말라붙어 버린 연필 깎는 거 또는 강목을 베어내는 거, 이런 식으로 죽은 나무를 베는데 사용을 할 만큼 칼의 사용 용도를 조심했던 곳이 어디더라? 절이더라. 자, 그럼 또 한번 배운 거 10자를 복습해 봅시다. 자, 시작. 절, 찰, 편지 찰, 불뗄취, 물을 자, 방자할 자, 품팔이 고, 돌아볼 고, 열개, 대개개, 슬플 개. 요거요? 대개개. 무슨 학, 개론 같은 거 할 때 요런 걸 씁니다. 자, 요렇게 해서 10자를 모두 마치겠습니다.